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지금 사망자가 민간인만 1200명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납치된 사람, 또 군인 등 사망자가 폭증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이후에 민간인 사망자가 제일 많은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전쟁을 적당히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없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인질로 잡힌 150명쯤 되는 사람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지역을 그냥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웨스트뱅크의 제닌 여단이나 또 북쪽에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참전하더라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데 대비해서 지금 정보와 이 무기 탄약 지원 등을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다만 이란 같은 대형 국가가 참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제랄드 포드 항공모함을 보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허접한 그야말로 이 테러 집단으로 봤던 하마스가 매우 정교하게 이 테러를 준비했는데, 하마스가 이번에 이 테러에서 놀라운 점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들 공격이 대성공이었는데, 아주 대량으로 이 공격을 준비하면서 1년쯤 이상 준비했을 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노출되지 않았을까? 자, 거기에 참가한 사람도 수천 명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부대, 초소, 이스라엘 탱크, 장갑차, 그리고 또 국경 장벽 동향을 전부 다 조사했고, 국경 근처의 키부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하고 준비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일만 5000발, 그 뒤까지 하면 지금 한 10,000발 넘게 쐈을 걸로 보이는데, 저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 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하마스가 암호화폐로 전비 수천억을 조달했다, 이런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수천만 달러를 입수했다.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한 지난 7일 이전에 다른 테러 단체와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를 한 걸 포착했는데 4,100만 달러, 552억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이체받았다. 또 이슬라미 지하드도 1253억의 자금을 이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등 국제 금융 결제에서 원천 봉쇄되어 있는 하마스나 이슬라믹 지하드가 결국 암호화폐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마스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모금을 해왔다 하지만 이게 단지 모금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뭔가 물주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 바이낸스와 협조를 해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왔을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물주 역할을 누가 했을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자, 일단 이란이 최종 배후로 의심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자, 그간에 미국이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과 화해를 시키려고 했던 사우디도 결국 팔레스타인 편에 설 거라고 말을 했어요. 자, 사우디 같은 나라 미국이 아무리 공을 들여봤자 결국은 그 중동에서 사우디가 맹주 노릇을 하고 이러려면 팔레스타인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동 속담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누가 저질른 것일까 의심이 날 때는 그 일로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살며시 미소 짓는 러시아라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푸틴이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미국의 정책 실패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형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며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이번 하마스 공격에 따른 러시아인 사망자도 다수 있는 걸로 확인되지만 러시아는 그것을 규탄하기에 앞서 사실상 중립인 척하면서 팔레스타인 하마스 편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매체들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고, 푸틴은 미국을 독점적으로 군정을 통제하는 유일한 국가처럼 행동해 왔지만 이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이 미국으로서는 낼 수 없는 상태다. 서방은 팔레스타인 이익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나섰어요. 자, 러시아의 일간 이즈베스티아 친정부 언론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거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끊길 수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뒷전이 될 거다. 우크라이나는 주저하는 정치인과 국가의 지지를 그러지 않아도 주저하고 지금 발을 빼고 있는데 얻기가 더 어려워질 거고 군사 재정 지원을 상당히 잃어버릴 거다. 자, 지난 9월 30일에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빼고 45일 임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이미 약해졌는데 그나마 우크라이나에 약간 우호적이던 공화당 내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까지 쫓겨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가 미궁에 빠졌어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어요. 러시아의 하마스 공격 지원을 확신한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동을 취할 거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러시아 역할은 분명하고 하마스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중동 사태 제2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다 불행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켜 세계 단결을 더욱 흐트러 놓고 그리고 서방 국가의 관심을 갖다가 중동으로 몰고 가는 게 러시아 푸틴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개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연설도 했어요. 지금까지 얻은 정보, 명확한 정보에 따르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러시아의 이익이다. 고통과 괴로움의 새 원천을 만들어서 세계 통합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유럽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선정가들이 중동 사태가 이렇게 악화됨에 따라 환호하고 있고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공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뻔뻔스러운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과 동명상련 처지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항하기 위해 중동 분쟁을 이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중에 압수한 무기를 러시아군이 하마스에게 넘겨줬고 이는 서방의 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밀매했다는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고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하마스 공격을 이미 이용을 했고 앞으로도 이용을 할 것이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여러 건의 정보 작전을 크렘린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 내용은 주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의 분쟁을 방치했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푸틴의 신복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 X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방해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국영TV도 세계가 한동안 우크라이나에서 관심을 거두고 중동의 불씨 때문에 바빠질 것이다. 이런 것이 러시아의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의견 충돌을 끌어내기 위해 중동의 분쟁을 매우 악용하며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꺾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폴란드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세계의 관심을 분산시켜 러시아의 이득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중동에서 더 많은 피난민이 지금 유럽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또 유럽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두만강에서 북한의 열차가 무려 73량을 연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러시아에 포탄 지원을 하는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 사이는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용하고 있는 드론이나 이런 거 다 이란제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란도 밀접해요. 또 북한과 러시아도 최근 굉장히 밀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매개로 해서 러시아가 작전을 짜서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등에게 그에게 이 암호화폐를 제공해서 전비를 제공하고 이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겼다. 사실 하마스나 이슬라믹 지하드 이런 헤즈볼라 등은 테러 단체기는 하지만은 일종의 비즈니스 테러 단체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니까 테러 단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돈을 누가 제공했을 건가? 그것은 저는 러시아가 그랬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최종적인 진원지는 러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머지않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